천안에 지금 이 관심사항 현안이 또 뭐 있어요? 특별하게 뭐 지금은 이제 천안은 예. 묘하게 참 우리 정치인으로서 예. 이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모르겠는데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예, 내년 총선이 있는데 내년 총선이 물론 국회의원 선거지만 지금 당장 고문영 천안시장이 1심 재판이 나왔고 2심 진행 중이고 또 다른 한 분 그 국회의원이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이기 의원님? 네, 이기 의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그게 섞여 있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천안 정치판도가 굉장히 요동칠 거라고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천안시장이 그냥 있다라고 하면 시장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총선으로 돌릴 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총선을 준비 중이던 사람들도 시장 자리가 비니까 어찌 보면은 그 천안의 의석은 3개지만 실질적으로 4개가 되네. 4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같은 거의 동급 내지 동급 이상의 예. 그런 선거가 4개가 치러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창수 위원장님도 본인이 이제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고 뭐 지금 얘기하시면 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보면 이 천안 아산 지역까지도 아울러서 본인이 어떤 포석이랄까? 도당위원장이시니까 네, 그러니까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자연스럽게 지역 현안을 보는데 현안이 또 총선 그러네요. 주제로 넘어가려 자연스럽게 이것도 짠 겁니까? 조금 이렇게 연출한 그런 거 같진 않은데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짠데 같지가 큰 틀에서 보면 네. 결국 네. 사람이 비전이잖아요. 네, 사람이 비전인데 그 사람이 비전이고 중심이고 이렇게 미래고 동력이고 한데 그 지역의 지도자가 흔들린다는 거는 그 전체가 흔들린다고 봤을 그래요, 때는 맞아. 지금 현안이라고 봐도 좀 무리가 없다고 봐서 예. 말씀을 드려보면 그거하고 조금 맞물려서 아까 현안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담론적인 거지만 저는 늘 그 말씀을 드렸었고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지도자가 한 지역을 이끌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정해주는 거고요. 목표를 땅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이 천안에 제가 보기에는 성장 동력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잘 아시지만 이 충남 서북부 이쪽 이끌어왔던 동력이 삼성이었는데 삼성 이후에 천안 아산 땅에 과연 앞에 미래의 먹거리가 있느냐 이건 공통의 숙제였거든요. 다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포석과 전략과 이런 어떤 철학이 지금 잘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아쉬운데 지금부터라도 뭐 시장 각 여기 이 제도권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합심해서 이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금부터 거시적인 그 준비 작업을 해서 어느 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천안에서 굉장히 기대를 했죠.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뭐 수도권에 있는 모 정치인이 저한테 물어보지다는 얘기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SK 하이닉스가 무산됐는데 왜 천안 사람들은 가만히 저보고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별로 말이 궁색해지더라고요. 정말 궁색해지더라고요. 물론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에서 의견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전략을 짜서 이끌어 나갈 분이 그 책무가 있는 분이 있다. 그게 누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일 수도 있고 국회의원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1차적으로 역할이 있어야 되고 저는 어쨌든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공색한 변명을 했는데 그 당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의지와 전략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지와 전략이 안 보였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그 수도권에 있는 뭐 정치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어떤 건지 니들 알기는 아냐. 어떤 건지 알기는 아냐. 그 규모가 어떤 건지 아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 수치가 정확하진 않은데 평택 고덕의 삼성의 초기 투자 지금 비용이 늘어났을 겁니다. 제가 초기 투자 비용이 19조로 알고 있어요. 19조. 19조가 이제 우리가 19조라는 금액을 놓고 보면
세종시가 초기에 행복도시 건설청에서 토기투자금 비용금리가 저 22조 6천인가 20조 됩니다. 그렇게 자 나왔었지. 보시면 예, 19조면요. 19조면은 도시 하나를 건설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예. SK 하이닉스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보다 더 많죠. 투자 비용. 예.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얘들이 이게 장난인 줄 아냐. 그러면 거기에 애들이 목숨 걸었어야지. 축구센터? 글쎄 그 정도가 될까? 아니 이건 좀 국산 부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지도자들이 지역에서 시민들한테 의지를 모으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한 의지를 모아서 가깝게 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요게 사실은 천안시의 현안 중에 좀 담론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 것 같고요. 그러네. 예. 지금 뭐 SK 하이닉스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덧붙여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 과거에도 이제 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뭐 이런 거를 철회할 때 충남도 의회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결국은 그 철회를 시켰었어요. 개정을 하는 거를. 이번도 사실 SK 하이닉스가 지금 다 끝났다처럼 얘기를 하는데 법을 개정해야 될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내지는 그 산업입지법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야만 그리고서 수도권 그 산자부에서 다시 그 승인을 해줘야만 하이닉스가 용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차가 남았네. 네, 3단으로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한다고 하이닉스가 여기다 용인에다 투자를 한다고만 했지 법적인 절차는 남아 있어요. 그걸 통과가 돼야 돼.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사나 누가 이제 산자부 장관, 다행히 산자부 장관이 그 대전 사람이에요. 그러신가요? 저하고 동창입니다. 네, 우리 동기가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절차는 남아 있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그 시대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이 애초에 탕정에 삼성이 투자를 했던 게 라인 하나당 5조였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5년도 이후에 삼성 콤플렉스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4개 라인을 깔면서 20조 원이 사전 투자 금액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이제 그 하이닉스 반도체 이 얘기를 할 때에 결정되기 불과 한두 달 전에서야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 지역에서. 그러나 하이닉스 자체는 이거 옮긴다는 얘기는 경기도 이천은 옛날 2년 전에 난리가 났었어. 옮겨간다고 하니까. 그랬던 거를 여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 법을 바꿔야 돼만 이 하이닉스가 옮겨갈 수 있으니까 용인에 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보 부재일 수도 있고 정책 의지 지금 현재 충남 동네에 있는 지도자들이라든가 뭐 천안 지역이라면 천안 지역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 뭐 갈 수가 있겠죠. 수도권 아닌 지역에 가는 게 정상인데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제1후보지가 청주였습니다. 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증설해서 하는 걸로. 거긴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용인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런 거는 최소한 청주라도 또는 뭐 청주라면 여기서 가깝잖아요. 뭐 용인도 우리나라가 아닌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 법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 왜? 하이닉스뿐만이 아니고 지금 평택으로 여기 있던 그 천안 아산에 있어야 될 것이 평택으로 갔어요. 고덕으로.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조 얘기를 하는데 고덕에 고덕 신도시가 생겨요. 그 고덕 신도시 예상 인구가 10만 명이에요. 지금 당장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천안에서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새로운 것을 고덕에다 짓는다기보다는 천안에 있는 게 글리 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와야 돼. 왔어야지 정상인 거니까. 여기서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국책 사업이나 또는 기업을 유치할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공장 총량제나 수도권 규제인데 이거야말로 그동안 더 솔직하게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면 수도권 규제나 공장 총량제를 가지고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받은 데가 저희 지역입니다. 네, 이쪽 그렇죠. 지역인데 자 그러면 이 시점에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와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절대 공짜가 있을 수가 없고 전략이 없이는 이제 기업도 그 시대하고 틀립니다. 기업도 기업의 이익이 부합되고
지역에서 봤을 때는 기업에서 봤을 때는 기업의 이익이 부합이 돼야 되고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역 이익이 부합돼야 하는데 그럼 지역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부합되는 이런 전략이 없이는 단순하게 수도권 규제 또는 공장 총량제 갖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안으로 와야 된다? 저는 그건 논리가 굉장히 비약일 수 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그 전략과 비전, 의지 굉장히 중요하고 맞물려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지금 있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그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됐고 리더가 됐다고 지도자가 됐다고 하면은 이미 그 시대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 지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같이 투쟁해 나가고 같이 목표를 홍채해 나가는 이런 것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 좀 선택돼야 된다. 이런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한데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전국의 어떤 지자체고 뭐 시군이든 도든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도 사실은 뭐 마음을 같을 겁니다만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그 색깔이 이 도시든 저 도시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기업하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업이 어딜 갈 건가 기업이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가기 좋은 데를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다 똑같은 색깔로 똑같이 하고서 우리한테 와달라? 어느 기업이? 그건 아니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 리더의 마인드가 정치인들이 중요하다는 이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갖다 제시했을 때 그게 기업과 맞아 떨어지면 뭐 효과가 더 나는 거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충남에서 처음으로 59초 TV를 우리 이명우 본부장님과 만드는데요.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 지역 현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명우 국장 고맙습니다. 네. 아까 자꾸 짜고 쳤다라고 하는데 짜고 친게 있긴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창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